얘들아, 우리 여기 그래프의 비율 관계하고 넓이 공식하고 한번 다시 쭉 정리를 좀 해줄게. 알겠지? 그리고 좀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얘네들을 좀 외울 필요성은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저번에 칠판에다가 싹 한번 정리를 해줬었는데 그 녀석들을 활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활용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갖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보자고요. 봐봐. 우리가 이제 3차함수라는 녀석하고 4차함수라는 녀석은 다항함수는 얘네가 이제 비율 관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3차함수 비율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단 말이지. 3차함수고 3차함수는 점대칭 도형이잖아. 점대칭 도형.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점에 대한 점대칭이냐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인 건데 사실 이 변곡점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봐봐. 얘가 지금 3차함수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를 그리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거고 맞지? 얘가 그럼 2차함수인데 2차함수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중점이니까 요 점은 그대로 내려오면 축의 방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f'x라고 잡으면 f'x에서 다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즉 이 녀석의 극소값 f2'x가 0 이렇게 되는 녀석이 바로 변곡점인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는 fx라는 녀석을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인 건데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비율 관계를 만들어 보면 변곡점을 지나도록 선을 하나 긋고 극소를 지나도록 선을 하나 긋고 극대를 지나도록 선을 하나 긋고 극대점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 극소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 변곡점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 여기 교점에서 수직이 되게 여기 교점에서 수직이 되게 선을 그으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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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길이가 다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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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극대에서 극소까지의 길이가 2일 때 극소부터 요거 x축에 평행하면서 극대를 지나가는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의 길이가 2대 1이다. 이런 녀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다 보면 이런 녀석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지. 그지? 그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fx를 미분해서 요 점하고 요 점의 값을 찾을 수 있잖아.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나면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1인 거니까 요만큼의 절반을 극소에다 더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비율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어. 얘가 지금 직선 L이라고 부르고 요 녀석을 내가 fx라고 부르면 f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을 내가 mx 플러스 n이라고 잡는 순간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알파로 잡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베타라고 잡으면 그치? 알파하고 베타는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는 중근이야. 맞아? 중근? 중근이 되는 거고 알파는 중근이고 베타는 또 다른 근이 돼서 결국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결국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세 개의 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세 근의 합을 구해보면 걔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고 얘는 어차피 직선이니까 얘랑 이렇게 하면 첫째 항은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안 바뀌기 때문에 요 녀석을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맞죠? 그럼 결국 내가 얘만 알고 있으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 그냥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냥 구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알고 있을 때 이 녀석을 구하는 것도 사실 좀 까다로운 경우가 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비율 관계를 안다면 내가 얘를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걸 구해. 그 다음에 얘가 2대1로 되는 점이 요 점인 거니까 2대1 내분점 그냥 구하시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국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구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얘를 계속 미분해보면 처음 미분하면 f'x는 3ax의 제곱 더하기 2bx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f2'x는 6ax 더하기 2b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6a분의 2b라고 정리할 수 있고, 얘가 지금 이계도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즉 우리는 요 녀석의 이 값을 변곡점이라 불러. 변곡점. 얘를 변곡점의 x좌표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 변곡점의 x좌표에다 곱하기 3을 딱 해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2a분의 2b가 되면서 마이너스 ab가 되죠. 맞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변곡점 곱하기 3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얘를 몇 번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걔가 변곡점이 되는데, 그 변곡점 x좌표에다 곱하기 3을 하면 세 근의 합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리고 요 변곡점의 좌표가 0이야. 그러면 우리가 비율 관계에 따라서도 1대 1대 1인 거니까 얘가 2인 걸 구할 수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깔끔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너는 이거의 3배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세근의 합은 변곡점 곱하기 3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얘를 굳이 안 할, 근데 얘 사실 변곡점 구하려면 얘를 몇 번이나 미분해야 돼? 3번이나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미 주어져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편해. 맞죠? 근데 변곡점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 좌표든 여기 좌표든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가 2대 1, 그러면 어디도 2대 1? 얘도 2대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두 번째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얘가 1대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지?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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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네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2대 1이구나, 얘는 1대 루트 3이구나, 요거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교점까지만. 오케이? 자, 4차 함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4차 함수 쪽의 비율 관계로 넘어가자. 봐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인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차 함수는 이런 녀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경우하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경우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되면 여기 얘가 대칭인 함수예요. 이렇게 x는 a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기하고 얘기되는 서로 어떻게 되지? 서로 같아지는 거지. 그치? 서로 같아지게 되는데, 저 녀석을 조금 활용해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야. 그러면 요 녀석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가는 직선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당연히 극대점은 아니겠지, 그지? 요 점을 지나면서 쓱 그으면 얘기라고 얘기는 서로 어떻다? 서로 같다. 이런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죠? 자, 멈칫. 이런 녀석이 있는데, 왜? 밑에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응.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있고, 요건 나중에 합시다. 자, 요 녀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요거 있죠, 요 점에서 내가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그리고 여기서 극대에서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 극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요 녀석도 길이비가 존재하는데 얘가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갖습니다.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 위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1대1인 거고 요 점에서 x축의 수직으로 그으면, 아, 너가 1일 때 너가 루트 2다, 이렇게 길이비를 가져가니까 예점의 좌표하고 예점의 좌표를 안다면 우린 요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거기다 표시를 해둔 거죠, 그죠? 자, 요 녀석과 관련된 녀석은 넓이 공식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하자고요. 자, 그래서 사차함수의 비율 관계는 얘가 1대1이고 얘가 1대 루트 2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억하기 좋게 정리를 하자면,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 사참수가 이렇게 있고 3참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자르고 여기 변곡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자르면 극소값 1대 1인 거니까 1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대 루트 4가 되는 거고, 얘가 1대 루트 2가 되는 거고, 얘가 1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큰 녀석부터 거꾸로 내려오면 1대 루트 2, 1대 루트 3, 1대 루트 4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1대 루트 2, 1대 루트 3, 1대 루트 4인데 그게 2인 거니까 1대 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정리할 때 좀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4차부터 숫자가 거꾸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목이 왜 잠기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비율 관계는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을 좀 해보자고. 넓이 공식을 좀 구해보자고. 넓이 공식은 주로 교점이 2개 있을 때 주로 사용해. 교점이 2개. 그러니까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접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 접할 때. 오케이? 접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로 접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참수는 접할 때가 아닌 거니까 교점이 2개일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직선 L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x축을 평행한 직선 L하고 이 참수하고 둘러싸인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을 때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2, 3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 3, 6 해서 2, 3은 6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요 녀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런 직선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 얘가 직선 L이고 얘가 직선 P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M이라고 하자. 그때 이 곡선 L하고 직선 M하고 둘러싸인 요 녀석의 면적 얘를 fx로 부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그리고 요 녀석의 최고 차량을 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내가 얘를 알파로 잡고 내가 얘를 베타로 잡으면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야, 어차피 얘가 직선 L이 x축이든 아니면 x축하고 평행한 어떤 직선이어서 뭐 y는 m이 됐던 결국 요 녀석하고 얘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지는 근이 알파고 베타인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요걸 몽땅 넘기면 결국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은 0. 요 녀석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녀석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하나 이렇게 놓고 근을 구하나 걔는 어차피 다 알파부터 베타까지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요 녀석을 내가 뭐 어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아놓고 얘하고 얘를 각각 그려서 이렇게 구하나 실제로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녀석을 빼나 결국 이 녀석의 근이라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어차피 안 바뀌잖아. 안 바뀌니까 얘도 공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넓이 구할 때. 그죠? 자, 근데 얘가 2차가 있는데 2차고 1차는 최고차항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만약에 요런 2차 함수 fx하고 요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 gx가 있는데 이 g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 될 거고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잡고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이 녀석의 면적인 거잖아. 근데 얘는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 있는 녀석을 빼서 계산을 하려고 가정하면 몽땅 넘기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지. 왔어 소연이?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바뀐단 말이야. 쟤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 되겠지. a-a''의 x의 제곱 더하기 b-b''의 x 더하기 c-c'은 0이란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 녀석의 근을 x축에다가 이렇게 표현해봐도 이 녀석을 내가 x축에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x축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건 변하지 않아요. 결국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거랑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건 같다 다르다? 어차피 같은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넓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6분의 a-a' 최고차항의 계수가 요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이 참수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지 뭐.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어? 이 참수의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해도 요 공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참수의 넓이 공식은 2, 3은 6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제 이 참수가 요런 녀석만 있으면 좋은데 요런 녀석 말고 보통 우리가 접할 때인데 너희가 알겠지만 저번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3참수에서 넓이 공식은 이렇게 접하고 지나갈 때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참수도 접선하고 관련된 넓이 공식은 알아두셔야 돼. 맞지? 자,
그럼 이제 이차 함수하고 접선을 한번 살펴볼게. 너희 거에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양면으로 되기도 하고 단면으로 되기도 해갖고 이렇게 뒤쪽 살펴보셔야 돼. 저 인쇄 걸었더니 인쇄가 이상하게 됐더라고. 자, 2차 함수하고 그지? 접선. 이 녀석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고 2차 함수가 하나가 존재하고 얘를 내가 fx를 잡을게요. 이렇게. 그 녀석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어. 내가 걔를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잡아보겠다는 얘기지. 요 알파 콤마 f 알파에서 내가 접선을 쓱 그어서 그 접선을 내가 L이라고 잡고 fx하고 L하고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없기 때문에 맞지? 또 다른 한 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x는 베타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x는 베타라는 직선하고 접선 L하고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생길 거고 우리는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할 때 공식을 써서 3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계속 절대값을 씌우고 있잖아. 절대값 안 씌워도 되긴 해. 그냥 쓴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로 바꿔버리면 돼. 왜? 넓이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냥 얘네가 다 양수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고 있는 거고 너희 입장에서는 그냥 얘를 3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이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자,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곡선 밖에 한 점을 잡아서 내가 걔를 a, b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참수가 있고 곡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을 텐데 요 점을 내가 베타로 부르고 요 점을 내가 알파라고 부르면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이 생길 거고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얘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6분의인데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3분의고 곡선 밖에 한 점을 그렸을 때는 12분의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3학년 돼서도 편해. 어차피 수능과 모의고사도 이런 문제들 나오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넓이 공식 사용하는 문제 나왔었잖아. 너희는 안 봤겠지만 올해 수능 문제에서도 넓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녀석이 나와서 넓이 공식을 알면 금방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3차 쪽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공식 쭉 한 다음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자. 봐봐. 자,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도 이렇게 있을 거고 교점이 두 개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녀석이어야 돼.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녀석일 거고 그래서 내가 얘를 직선 L이라고 부르면 이 직선 L은 X축 또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야. X축 또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얘가 극대가 되는 거고 얘는 극소가 되는 거고 극대가 되는 점을 내가 알파 내가 이거를 베타라고 잡으면 그때 요 녀석의 면적을 우리는 3차니까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야, 근데 이게 3차는 3 곱하기 4는 10이고 4차는 4, 5, 20이잖아. 근데 5차는 또 60이야 밑에 분모가.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는 건 4차까지만이야. 알았지? 4차까지만 성립되는 거고 그래서 3, 4, 12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12분의 요 녀석을 내가 fx로 잡고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잡는다면 이 녀석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3차, 4, 12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요런 녀석인데 그 직선이 굳이 fx랑 접하는데 굳이 걔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일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요렇게 x축하고 평행하지 않는 어떤 직선 L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로 잡고 내가 얘를 베타로 잡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다시 넓이 공식하기 전에 요 녀석하고 평행한 직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겠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하나 이렇게 내가 걔를 M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자고 평행한 직선을. 그럼 여기 변곡점이 있겠지. 그럼 변곡점을 지나면서 L하고 M하고 평행한 직선을 잡아봐. 괜찮아?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은 기울기가 서로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야. 그지? 근데 내가 요 알파를 알아.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변곡점의 좌표 곱하기 3 이렇게 구하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항의 개수. 어차피 얘 1차니까 넘어가도 1차하고 2차한테 영향 안 준단 말이야. 최고차항하고 2차한테 영향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도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요 점을 알면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 녀석의 면적은 어차피 이 L이라는 녀석을 넘겨서 3차식을 새롭게 정리해서 그 녀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맞지? 치더라도 얘하고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녀석의 면적을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맞지?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러면 꼭 3차 함수하고 직선일 때만 돼요? 아니야.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쳐보자고. 얘가 fx고 얘가 gx야. 얘를 내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내가 그냥 b-라고 할까?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불러보자고. 이렇게. 이때 얘를 알파, 얘를 내가 베타로 잡고 이 녀석을 구하고 싶어. 괜찮아? 맞지? 좋게. 그러면 얘는 결국 이 녀석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지는 값이 알파고 베타인데,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몽땅 넘겨서 3차식으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얘를 gx를 몽땅 이쪽으로 넘겨서 3차식으로 정리하면 결국 이런 모양의 그래프로 정의 내릴 수 있잖아. 어차피 3차식인 거니까. 근데 얘를 이쪽으로 몽땅 넘긴다고 해서 요거 바뀌나? 안 바뀌지. 쟤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면적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제곱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잠깐. 선생님 근데 내가 여기 알파를 알아. 이 베타는 넘겨서 방정식 풀면 되겠지. 맞지? 근데 넘겨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건데 얘 어차피 넘기면 모양이 이런 모양 되는 거 아니야? ax의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b 다시에 x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c 다시에 x 더하기 d 마이너스 d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 알파고 베타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맞지? 얘를 알면 굳이 방정식을 구하지 않아도 베타 정도는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넓이 공식을 때려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지? 근데 이게 너희 잘 생각해야 돼. 요 녀석들의 값이 이쁘게 나오면, 이 녀석들의 값이 이쁘게 나오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녀석의 값이 얘가 1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갖고 뭔가 얘를 구하기가 좀 버겁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가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베타가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3이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베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3차하고 3차도 접할 수 있잖아. 굳이 우리가 꼭 3차하고 2차만 접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3차하고 3차가 접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fx가 되는 거고 얘가 gx라고 불러보자고 이렇게. 아이고. 얘가 a'x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녀석이고 얘가 ax의 세제곱에 이렇게 가는 녀석으로 쳐보자고. 그리고 여기 교점의 좌표를 알파, 여기 교점의 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불렀을 때 이 녀석의 면적과 관련된 공식을 찾아보면 이번에는 3차를 이쪽으로 넘기면 최고창의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이번에 얘를 넘기면 변하잖아. a 빼기 a-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면적은 12분의 a-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네, 제곱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얘가 주어졌을 때 요 베타 구하는 거 얘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근각계수행각을 써먹으면. 그러면 얘 알고 얘 알았으니까 결국 얘 값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2대 1인 거니까.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차 함수 넓이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차 4차 함수가 되는 거고 4차 함수는 4 곱하기 5는 20 이 녀석을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4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고 자 요쪽 아니야. 나중에 그림 그리려면 요쪽 멈칫이 더 좋으니까 멈칫?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하고 아니야. 요거 설명하고 나서 설명하자.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멈칫하는 녀석인 거니까 접하면서 교점이 2개밖에 안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 즉 3중근을 갖는 알파 값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고 x축 또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하고 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면적이 4차니까 4, 5, 20 해서 20분의 절대값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4차 5,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4, 5,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지금 x축이거나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이 있어. 이렇게 3중근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멈칫하는 4차 함수의 멈칫하는 점 알파를 지나가고 그 점을 지나간 직선이 또 다른 교점 베타를 만들어낸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지?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점을 지나는데 직선이 이 녀석하고 또 다른 어떤 한 점을 지날 때 막 이런 거 문제 나오잖아. 그때 이 녀석의 면적 이런 거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어차피 3중근이고 얘가 하나의 근인 거니까 fx라는 식에서 직선 L을 빼버려도 얘에서 얘를 빼버려도 최고차항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영향 안 준단 말이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그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해돼? 미연이 무슨 말인지? 소연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요 녀석의 공식도 뭘 쓸 수 있다? 이 녀석의 공식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3중근이 되는 멈칫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요 점을 지나가는 2차식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 점을 지나가 3차식이면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3차식이 되면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 3차식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기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교점이 3개 생기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됐든 얘가 3중근을 만들어내니까 얘가 또 다른 근이 생기면 여기가 또 다른 근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얘도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맞지? 잘 나오진 않지만. 자, 그럼 이제 이런 녀석도 한번 보자고. 자,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녀석이 있는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x축 또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중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길이비는 1대1이라고 얘기했었고, 맞지? 그때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얘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기억하셔야 돼.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야. 그러니까 4, 5, 20인데 얘는 30이야, 30. 요렇게.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수 있냐면, 문제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니야. 좌우 대칭이 아닌데 여기에 어떤 직선 L이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거야. 알파, 베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중근이니까 fx에서 L을 빼버리면 이런 모양이 돼버려. x축에 접하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fx-l이라는 녀석을 0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알파하고 베타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누구하고? y는 0이라는 x축하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저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저 공식을 쓸 수 있다.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 참수가 얘하고 동시에 접하는 점이 있어. 그래도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됐니? 그러니까 넓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됐니? 그래서 넓이 공식 잘 알아두시고 다시 이제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너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녀석에서 이제 우리가 이 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내가 직선 L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 면적을 A라 부르고 얘 면적을 B라고 불렀을 때 A 곱하기 2가 B다 이런 녀석이 나오기도 하잖아. 그지? 얘 면적이 이거의 몇 배? 2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지? 뚝 잘라갖고 그러면 얘 면적하고 얘 면적이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뭐는 정적분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죠. 맞지? 자, 얘 면적을 A라 부르고 얘 면적을 B라 불렀는데 A의 면적하고 B의 면적이 서로 같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길이비는 몇 대면? 1대 2 이런 길이비가 생긴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녀석들을 가지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너희 걸로 보시면 너희 수능 특강 정적분의 활용 쪽 넘겨보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원래 숙제였지? 여기 숙제로 내줬었지? 예? 여기 숙제로 내주지 않았었니? 글쎄요. 그렇지, 정적분 활용 쪽 숙제였지, 우리. 맞지? 선생님 거기 숙제로 내주지 않았어? 맞잖아. 왜 숙제를 안 해갖고 보는 거야? 이제 풀었냐? 응. 자, 그래서 너희 걸로 봅시다. 넓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녀석을 보자고요.
아, 너희 거랑 이게 순서가 달라갖고. 잠깐만 얘들아. 너희 거랑 똑같은 녀석을 갖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아. 요건 수능 특강만 넣어놔서 너희랑 문항 번호가 헷갈릴 것 같아. 왜 수현이가 왜? 오늘 밤부터 연락이 안 돼. 오늘 9시까지 나왔어. 오늘 이제 몇 때릴 거야? 자, 봅시다. 너 색깔 혼자 있었어? 아무도 없어. 배웠었거든. 둘다 끄고. 9시랑 마주쳤다니까. 너는 밤에 생각할 거야? 우리 동네로 와. 싫어. 너네 집에서 들어주면 좋아. 아까 진짜 엄마 아빠 출발했어. 저 오늘 갔어. 자, 봅시다. 너희 걸로 289번 보면 되나? 수능 특강? 너 안 갖고 왔니? 너. 아, 맞다. 너는 그렇구나. 그럼 넌 여기 마저 풀고 있어. 어차피 넌 공식 외우긴 했니? 응. 자. 봅시다. 자, 290번 볼래? 290번? 얘는 교점이 3개인 녀석이라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293번) 자, 293번 문제를 보자고. 293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하고 y는 이거 하나 가져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 두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4s를 구해달래. 4s. 그럼 원래 우리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해서 이 부분의 면적을 물어보는 중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2차식인 거니까 6분의 a-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결국 나는 이 녀석의 두 근만 알면 돼. 맞지?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을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고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요 근이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요 근은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우리가 6분의 얘에서 얘를 뺀 게 3인 거니까 3에 얘에서 얘를 뺀 게 3인 거니까 3에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27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요 녀석을 가지고 두 근의 차 정도는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두 근의 차는 인수분해 안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 내가 요 녀석의 두근의 차를 구해보면 근해 공식을 한번 해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얘를 판별식 d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럼 두근의 차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d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한 근을 한 근을 뺀 녀석인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사라질 거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2a분의 2 루트 d가 되는 거고 이렇게 없어지겠네. 근데 우리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야 되는데 우리가 두근의 차니까 무조건 큰 거 작은 걸 빼야 되잖아. 그럼 양수잖아, 양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보통 씌우죠.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래서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녀석이 나왔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계산해 보면 얘네들이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숫자가 이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 가지고 그냥 뭘 이용해서 두근의 차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갈 녀석을 바로 구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요 정도 되는 녀석은 1학년 때 다 배우셨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선생님이 항상 얘기지만 어떻게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만 기억하고 왜 두근의 차는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1학년 때부터 얘기한단 말이야. 얘는 왜 기억 안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얘를 많이 사용하니까 얘는 잘 기억 안 한단 말이지. 근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얘가 더 많이 사용되는데 얘는 자꾸 애들이 기억을 안 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29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공식 써서. 249번 문제 공식 써서 한번 구해보시죠. 수연아, 넓이 공식 다 기억하냐? 그래서 비율 관계하고 3참수 비율 관계, 4참수 비율 관계 2차식 넓이 공식, 접선의 넓이 공식 3참수, 4참수 넓이 공식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풀었어요? 이런 녀석이 있는데 y는 k라는 녀석하고 이 fx가 몇 점에서 만난대? 2점에서 만난대. 그럼 결국 k라는 녀석은 x축이 되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든 그지? 그러니까 k가 요 녀석이 되든 요 녀석이 되든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본 건 요 면적 또는 요 면적을 물어보는 걸 거고 어차피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은 서로 같을 테니 우리는 요 녀석의 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몇 차야? 3차잖아 3차 3차니까 3, 4, 12 12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인 거니까 1 얘에서 얘를 빼면 3의 4제곱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면 안 되나? 그럼 봐봐, 얘가 얘를 좀 전개할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뭐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x의 세제곱하고 2차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녀석이 계산이 안 되겠네. 이 녀석을 가지고 설명하기 좀 어렵겠네. 자, 근데 봐봐.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 해보자고. 얘가 1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가 1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요 녀석의 면적이 필요해. 그지? 그때 요 녀석을 내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3x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오케이?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녀석인데 k라는 녀석을 내가 했었더니 쭉 갖고 여기 하나가 1이고 여기 하나가 알파야. 근데 내가 얘를 알아야 공식을 쓸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요 녀석은 k라는 녀석하고 중근이고, 즉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근 하나가 1이고 근 하나가 알파인데 얘는 중근이고 얘는 하나의 근인 거니까 결국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근은 1, 1 알파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는 세 근의 합인 거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걸 거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알파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비율 관계에 의해서 너가 2, 너가 1 이렇게 되니까 너는 0이네 라는 것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지? 오케이. 자,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도 알파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뭐가 됐던 간에 세 근의 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가 세 근의 합인데 이 세 근의 합은 변곡점의 x좌표 곱하기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해봐. 두 번 미분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면 변곡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는 2분의 3이어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너희가 가끔 가다가 요즘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좀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 잘 안 구해지는 경우가. 그잖아. 그러면 변곡점 곱하기 3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넓이 공식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수연아, 295번에 A하고 B의 면적이 서로 어떻대?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죠? 정적분하면 0이다를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뭘 이용할 수 있지? 이 참수의 두 정적분의 값이 x축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게 서로 같대. 그럼 얘는 길이비가 존재하잖아. 몇 대 몇? 얘가 A고 얘가 B인데 요 녀석의 면적이 서로 지금 어떻다? 이렇게 되고 얘가 X는 K인 거잖아, 이렇게. 얘 면적과 얘 면적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길이비가 어떻게 되지? 요 녀석이 2고 얘가 1인 거잖아. 그러면 난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3분의 2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3분의 2K라는 녀석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녀석의 애당초 식을 다 알려줬잖아.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지? 2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럼 2대 1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바로 구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자, 31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313번 문제? 31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용철 어차피 여기 거 다 했었잖아. 그치? 다 구했어? 다 구했어? 오케이. 자, 구해봅시다. 자. 2참수가 있고, 2참수가 x축하고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내가 S2라 부를 거고, 2부터 K까지의 면적을 S3, 마 1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S1이라고 부르니까, 결국 우리 요 녀석의 면적은 얘를 정적분하면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의 면적은 넓이 공식을 쓰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넓이 공식을 써보면 6분의 3에 2에 세제곱이 될 거고 날려버리면 4다 이렇게 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4래요. 얘가 4. 얘가 4고 그럼 내가 얘를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게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의 마 1, 마 3 해서 얘가 얼마야? 4네 4. 그럼 너의 면적은 4니까 너의 면적은 얼마가 되고? 2가 되는 걸 거고 그럼 너의 면적은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너의 면적이 6이 되는 거니까 너의 면적은 9, 6이 5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결국 요 녀석의 면적은 5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요. 근데 얘를 구할 때 2부터 K까지 해서 54다 라고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정적분이 50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쉽다는 얘기야. 2를 안 넣어도 되잖니. 응?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적분해서 2 집어넣고 하면 얘를 적분하고 여기다가 2부터 K까지 하면 또 2를 집어넣는 수고를 거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0부터 이것까지 하면 걔가 50이다. 요게 더 낫겠지. 요거야 지금 이거의 숫자가 깔끔하니까 좀 도움이 되지만 이 녀석의 숫자가 언제나 깔끔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빨리 수능 특강 문제 쭉쭉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케이? 홍석영이 씨. 석영이 맞느냐? 이거 주고 이게 지금 몇 장이냐면 5장이야. 아이고 원래는 4장이어야 되는데 얘가 인쇄가 이렇게 양면으로 나와서 갑자기 단독으로 나왔어. 5장이거든. 꼭 5대 때리고 줘 알았지? 알았어 잠깐만. 너 빨리 그 넓이 공식하고 비율 관계 다 하시고 아까 넓이 공식하고